아까까지는 이제 처벌에 관련된 법률을 쭉 살펴봤다면 이제 피해자를 우리가 어떤 제도로 보호하고 있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매년 하시는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같은 그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으신 거고, 상담소랑 보호시설 같은 것도 다 이 법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이 성폭력 피해자보호법에서는 해바라기 센터,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역아동센터 근무하신 분들은 가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센터입니다. 여기서 상담, 의료, 법률, 수사를 원스톱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견학 같은 거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곧바로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증거를 채취할 수 있게 응급 키트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그래서 보통 다 병원 내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그 진술할 수 있게,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할 때 이쪽에서는 보이고 저쪽에서는 안 보이고 하는 그런 영상 녹화할 수 있는,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위기지원형이 있고 아동 청소년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거든요. 위기지원형은 이렇게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증거 채취하고 진술, 초기 진술 거기서 녹화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 경찰, 병원, 그리고 상담 이 센터가 연계돼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4개소가 있는데, 위기지원형은 14개 중에 이 근처에 있는 데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아동 청소년은 이제 19세 미만 아동인 청소년들, 그리고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 저 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형은 요 위에 2개뿐만 아니라 요즘 문제되는 데이트 폭력, 그 피해자들도 가서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국에 11개의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락처 같은 거 간략하게 여기다 해놨거든요. 파주 같은 경우에 통합형은 경기 북서부 센터를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향에 명지병원 있잖아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센터를 연계해 주시면 되고, 아동들 같은 경우는 경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곳, 근데 좀 거리가 있어요. 성남에 있긴 한데 알아두시면 좋고, 위기지원형 같은 경우는 경기 북동부, 이거는 의정부 쪽에 있는데, 아마도 상담하시면서 저 명지병원 안에 있는 경기 북서부랑 조금 좀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의 없이 촬영을 해가지고 유포하거나 서로 합의하에 찍었어도 이거를 뭐 유포를 하고 이걸 유포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의 상담과, 중요한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를 제일 원하겠어요? 그런 영상물에 내가 피해자다, 그게 삭제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예전에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일단 국가가 그거 삭제 비용을 보전을 하고 나중에 그 가해자한테 구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도록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삭제하는 지원에 관련된 것이 들어갔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일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삭제가 다 됐나?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디선가, 디지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올렸는데 나 금방 삭제했는데 어느 순간 다 퍼져 있잖아요. 너무 이게 확산세가 빠르니까 또 나중에 올라오는 거 아닌가? 또 그걸 내가 아는 사람이 봐가지고 또 그렇게 그런 피해, 정신적인 피해가 오히려 그냥 일반 성폭력 피해자보다 너무 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피해 하시는 내담자를 만나시면 저 센터를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매매 피해자신데 성매매 피해자들은 이게 카르텔이 성매매 그 업소들의 카르텔이 어마어마하고 되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전국연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관도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하신 거 대상자 성범죄 관련해서 추행뿐만 아니라 스토킹까지 할 경우에 내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냐. 추행 부분은 당연히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형사 고소를 하실 수가 있고 스토킹 같은 경우는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그다음에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추행은 일단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런 게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일단 계속 나한테 그런 추행을 하시는 분하고는 이 상급자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그 접촉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이신 분들도 그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CCTV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CCTV도 소리가 녹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행동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가해자 피해자가 거꾸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저는 봤어요. CCTV가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꼭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위해를 가하고 있는데 반응하는 내가 그 사람한테 위해를 강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증거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CCTV를 시설에서 운영을 하시려면 또 개인정보 문제들도 막 있고 하셔가지고 되게 복잡하시거든요. 그래서 초동 대처를 굉장히 잘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항상 유념해 두시고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녹취 같은 거 아까 진짜 중요하니까 꼭 그거 염두에 두시고 문자 같은 것도 실수로 삭제하지 않게 반드시 스캔해서 보관하시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가처분 신청 가능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은 파주시와 경기북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웰미디어랩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